유원지 도장 미정. 도장 문을 닫고 그대로 쓰러졌다.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다. 아, 똥이 얼었대. 웃음 참느냐고 돼지는 줄 알았네. 진짜 웃기는 놈이네. 한참을 웃다가 멍청이가 한 말을 떠올렸다. 진짜 강한 여자는 미소를 잃지 않아. 대회에 나가기 전에 아빠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미정아, 넌 겨루기 할 때 죽일 듯이 노려보는 상대와 웃으며 미소를 잃지 않는 상대 중에 누가 더 무섭니? 생각해보니 아빠는 항상 나와 겨루기 할 때 웃고 있었다.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은 여유가 있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제일 강한 사람이지. 유원지 도장. 하루 종일 바쁜 하루였다. 이 사범이 쉬는 날이라 김 사범과 둘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다. 셋이서 하던 일을 둘이서 하니까 장난이 아니다. 사범들에게 잘해야겠다. 너무 소중한 내 사람들이다. 3시가 돼서야 김 사범과 점심을 먹었고 중등부가 끝나서야 잠시 숨을 돌릴 시간이 되었다. 사무실에 앉아 숨을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기가 온다. 딩동, 아기가 태어나면 의사가 엉덩이를 때리는 이유를 아니? 이놈도 진짜 한가한가 보다. 당연히 아기 숨통 트이라고 때리는 거지. 딩동, 생일빵. 흐흐 하여간 미친놈. 따르릉. 여보세요? 너 지금 웃고 있지? 너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나랑 내기할래? 내가 지금 웃긴 얘기 해줄 건데 웃으면 내 소원 들어주게. 소원이 뭔데? 저녁같이 먹기. 으이그 이 인간아. 좋아해봐. 매를 버는 남자. 성준이 컴퓨터에 앉아있고 어머니가 홍두깨로 칼국수를 밀고 있다. 성준아, 현준이가 100점 받아왔다네. 성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오, 대단하네. 내 누나가 성적표 보고 울었다네. 뭘 그 정도 가지고 울기는. 너도 좀 보고 배워, 새끼야. 왜요? 나도 100점 받아서 엄마 울린 적 있잖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내가 언제? 새끼야. 음주로 100점 받았을 때 엄마 울었잖아. 잠시 침묵. 아따 홍두깨 진짜 아프네. 웃으면 안 된다. 웃으면 풋. 봐라. 너 분명히 웃었어. 약속했다 저녁 먹기로. 아니거든. 그냥 재채기 한 거야. 웃기지 마. 저녁 때 갈 거니까 기다려. 됐거든. 전화를 끊었다. 일어나다가 나도 모르게 주저앉았다. 아우, 미치겠다.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관장님, 왜 그러세요? 앞을 보니 김사범이 놀란 표정으로 보고 있다. 아니라고 손짓을 하는데도 계속 웃음이 나온다. 그러자 김사범이 빙긋 웃으며 묻는다. 관장님, 그거 아세요? 저 여기 온 지 6개월 됐는데 관장님이 그렇게 웃으시는 거 처음 봐요. 성준의 집 성준. 또 그녀와 만날 수 있다. 돈 안 들고 그녀와 밥 먹을 수 있는 방법. 그건 내가 요리를 직접 하는 것이다. 냉장고를 열어 신 김치를 꺼냈다. 그냥은 너무 쉬어서 먹기 힘들지만 찌개로 끓이면 먹을 수 있다. 거기다가 1,000원짜리 참치캔을 따서 넣으면 참치 김치찌개가 된다. 국물이 시원하려면 마늘을 다져 넣어야 한다. 마늘아, 나 좀 도와줘. 시원해서 그녀가 좋아해야 돼. 김치의 신맛을 조금 죽이려면 참치가 들어가고 양파는 그냥 거들 뿐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끓이면 맨 위에 두부는 활용정점이다. 그러나 두부는 지금 넣고 끓이면 안 된다. 그건 마트 가서 사서 넣고 끓이면 된다. 유원지로 향하면서 빙긋 웃었다. 볼에 밥풀을 묻히고 어린아이처럼 먹던 그녀의 얼굴이 너무 보고 싶다. 기다려라. 미정아. 그녀의 도장 앞에 도착해서 만든 음식을 내렸다. 바구니를 들고 올라가려다가 나도 모르게 박수를 딱 하고 쳤다. 두부를 사서 가야지. 마트로 들어가서 아줌마에게 인사를 꾸벅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 미정이랑 김치찌개 같이 먹으려고요. 두부 한 모 주세요. 근데 아줌마의 표정이 묘하다. 미정이 지금 도장에 없을 텐데. 네. 두부를 사들고 계단을 올라가 문을 두드렸다. 아무리 두드려도 조용하다. 밖으로 나와 위를 올려봤지만 깜깜하다. 아까 친구 만나러 간다고 그러던데. 아줌마가 내 등을 토닥인다. 내 연락 안 하고 온 제 탓이죠. 음식을 다시 차에 싣고 집으로 돌아간다. 신호대기를 하는데 조수석에 방금 전에 산 두부가 보인다. 그래, 안 웃겼겠지. 괜히 나 혼자 내기하고 나 혼자 약속한 거네. 예전에 드라마를 봤는데 아주 웃긴 장면이 나온다. 식사 준비를 하고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가 남편이 들어오지 않자 식은 찌개를 바라보며 흐느낀다. 왜 우는 것일까? 그 기분이 이런 거였구나. 집에 가서 김치찌개에 소주나 한잔하고 자야겠다. 1993년 12월 24일 서울역. 이등병을 달고 서울역에 도착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 서울역은 사람들로 붐볐고 신병교육을 마치고 온 우리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6주 동안 파주에서 뺑이 치다가 서울역을 오자 그야말로 이런 세상이 있다니 말이다. 훈련받을 때 밥 매던 할머니는 이젠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으련다. 뽀송뽀송한 것들이 우리들 앞뒤로 지나다니는데 미치겠다. 춥지도 않냐?
스커트는 왜 그렇게 짧은 거야? 고맙게 말이야. 열차를 기다리면서 잠깐의 휴식 시간이 찾아왔다. 동기들은 전부 다 공중전화로 달려간다. 그리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겠지. 난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할까? 내 차례가 왔는데 나도 모르게 전화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을 하세요. 저, 선배구나. 내가 미친 걸까? 왜 미니에게 전화를 한 것일까? 잘 지냈니? 밥은 먹었어? 수화기로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선배는 참 웃긴다. 무슨 뜻이었을까? 누가 누굴 걱정하냐는 뜻일까? 영하 20도가 넘는 전방에서 훈련을 받고 퇴소한 내가 따뜻한 곳에서 사는 그녀를 걱정하는 게 말이 되는 것일까? 그래, 미니야 잘 지내라. 근데 그녀가 뜻밖의 말을 꺼낸다. 자대 배치 어디로 갔냐? 면회 한번 갈게. 응, 경상도 경산으로 간다. 그녀가 경산 가면 편지하라며 주소를 불러준다. 사실 난 그때 미니의 주소를 알고 있었다. 근데 편지는 하지 못했다. 바람까지 마친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래도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힘이 좀 난다. 같이 짜장면을 먹던 생각도 나고 시를 쓰며 웃던 기억도 난다. 무궁화호를 타고 경상도로 향했다. 경상도로 향하는 게 아니라 경상도로 끌려가는 것이다. 300명이 넘는 군인들이 열차에 타자 그야말로 열차는 군발이 파티였다. 주머니엔 퇴소식 때 엄마에게 받은 용돈이 가득하다. 어렸을 적 기차를 타면 오징어 있어요. 계란 있어요. 했던 아저씨가 한 번도 지나가지 않는다. 왜 없는 것일까? 알고 보니 한 번과 두 번 칸에 있는 동기들이 다 먹어치워서 3번이나 4번까지 오지 못한 것이다. 뭐 어쩔 수 없지. 다음 역은 동대구역입니다. 살면서 대구라는 곳을 처음 와본다. 내가 생각한 대구 경북이라는 곳은 그냥 산이 많고 먹거리가 별로 없어 아침 인사가 밥 묵었나? 라는 것. 그리고 교통이 좋지 않아 음식이 상하지 않게 짜다는 것뿐이다. 더블 백을 챙겨 동대구에 내린 난 갑작스런 호통에 놀랐다. 이런 문둥이 자식들. 띠. 동기들은 전부 다 자신의 혁대를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띠라고. 이 존만한 것들아. 조교 중엔 서울 사람도 있나 보다. 더블백을 메고 열심히 뛰었다. 그런 우리를 환영한다는 듯 역사에는 캐럴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징글벨 징글벨. 앞사람 어깨 손. 앞사람 어깨 손. 우리들은 사람이 아니라 군발이다. 마음을 비워라. 더블백을 입에 물고 버스를 탔고 그런 우리를 닭장처럼 생긴 버스가 싣고 어딘가로 향했다. 경상기동대. 난 현역으로 군대를 왔는데 왜 전경인가? 그럼 줄을 잘 서던가. 병신아. 그렇게 경기도 촌놈인 나 김성준의 경상도 군생활이 시작되었다. 아니 전경생활이 시작되었다.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이라는 곳이 있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촌 골짜기였고 대구에서 버스를 타면 1시간 정도 걸린다. 더 위로 올라가면 의성 그리고 안동이다. 동기와 같이 더블백을 메고 94년 1월 11일 날 전입신고를 하던 나를 잊을 수가 없다. 이경 김성준 외한명은 신입에서 군이 경찰서로 전입을 명받았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그날 내 동기와 난 장난감이 되었다. 오늘로 제대니까 집으로 가라는 고참, 그리고 훈련소에서 총을 안 가져왔다고 영창 가야 한다는 고참까지 그냥 하루 종일 나는 재밌는 도구일 뿐이었다. 그날 점호가 끝나자 고참 하나가 우리를 부른다. 신병 위치로. 이젠 끝인 줄 알았는데 고참들의 장난은 끝이 없었다. 지금부터 나를 웃기는 놈은 휴가를 보내준다. 자신 있나? 개똥이나 뻥인 거 다 알고 있다. 그래도 뭐 어쩌겠나? 동기가 자신 있다고 소리를 지른다. 올빼미 삼행시 아십니까? 모른다. 올. 올라와 오빠. 빼. 빼지 마. 오빠. 미. 미치겠어. 오빠. 대가리 박아라. 동기가 대가리를 받고 나에게 묻는다. 자신 있나? 네. 이경 김성준 자신 있습니다. 국문학 출신이라지. 네, 그렇습니다. 더럽고 썰렁한 시 하나 읊어드리겠습니다. 읊어봐. 똥이 얼었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게 다냐? 나도 모르게 대가리를 박았다. 근데 박장대소가 터진다. 웃었다. 분명히 웃었다. 근데 나는 그날 대가리를 받고 내무반 바닥을 열심히 청소했다. 분명히 웃었는데 말이다. 김미정도 그랬다. 분명히 웃었는데. 근데 다 내가 못난 탓인 걸까? 예전에 은사님이 그러셨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으면 대가를 바라지 말라고 말이다. 이순신 장군도 독립운동 가도 대가를 바라고 목숨 바쳐 싸운 것이 아니라고 말이다. 그럴 땐 그냥 미안하다고 하라고.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말라고. 그건 집착이라고 말이다. 원하고 원망한다. 미정아, 난 욕심이 많은가 보다. 정말 미안해. 신림동 은혜의 집. 음덕양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내가 진심을 다해서 선행을 베풀다 보면 언젠가 나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자성어를 설명하면 그냥 고개만 끄덕인다. 그래서 난 재밌는 예를 들어준다.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에 보면 크리링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땅꼬마의 싸움도 잘 못하고 코도 없습니다. 그런 그가 사랑에 빠집니다. 바로 인조인간 18호죠. 만화이긴 하지만 크리링의 사랑은 애틋하고 순수합니다. 그녀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지만 거부하죠.
그리고 죽어가는 그녀를 도와서 살려줍니다. 그러나 그녀는 크리링을 조롱하고 떠나버리지만 그녀의 몸에 있는 폭탄까지 없애줍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음덕양보입니다. 그녀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언젠가는 내 마음 알아줄 날이 있겠죠. 그리고 그녀는 나중에 크리링의 마음을 받아줍니다. 두 여대생이 미소 지으며 나를 본다. 선생님 강의는 돈 주고도 듣기 힘들겠어요. 빙긋 웃으며 말했다. 너희 둘도 앞으로 사람을 만나면 이런 크리링처럼 하기 바란다. 네. 은혜의 오피스텔을 나왔는데 비가 오고 있다. 에휴, 우산도 안 가져왔는데 어쩌지? 오빠, 내가 태워다 줄게. 그래, 고맙다. 은혜의 차를 타고 안양으로 향했다. 기억나지 않아. 어젯밤 꿈조차 지우려고 했던 게 아닌데. 라디오에선 자우림의 목소리가 들린다. 분위기가 너무 좋다. 미안해, 널 미워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널 미워하는 것조차 미안하다고 하잖아.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면 그러겠니? 따르릉, 이 시간에 누구일까? 여보세요? 야. 깜짝이야, 애 떨어지겠네. 옆에서 운전을 하던 은혜도 인상을 찡그리며 나를 쳐다본다. 누가 너보고 음식 싸오라고 했어? 난 너랑 약속한 적 없거든. 할 말이 없다. 마트 아줌마가 또 얘기했나 보다. 왜 자꾸 나를 나쁜 년을 만드는데? 대답을 해보라고 이 새끼야. 미안해. 너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죽는다. 유원지 근처도 오지 마라.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은혜가 싸늘한 표정으로 묻는다. 누구냐? 누군데 그렇게 쩔쩔매는데? 신경 쓰지 마. 그냥 아는 애야. 그냥 아는 년한테 쌍욕을 먹어? 그만하자. 내가 잘못한 거야. 유원지 마트 앞. 씩씩거리며 전화를 끊었다. 돌아서는데 마트 이모가 나를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다. 기분 좋아? 신경 쓰지 마세요. 나이도 한참 많은 남자한테 욕하니까 속 시원하니. 도장으로 올라가는데 이모의 말이 들린다. 미정이는 너무 강하기만 하다고 큰일이라고 그러더니 사실이었구나.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며 마음을 식혔다. 너무 강하기만 해서 큰일이라고? 난 도장도 책임져야 하고 이 건물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다. 한가하게 연애나 할 정도로 복이 많은 년이 아니고 그럴 자격도 없다. 불 꺼진 심호흡을 하며 도장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하하, 왜 진정이 되지 않는 것일까?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것일까? 아빠가 그랬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내가 행복하려면 내 주변 사람부터 행복하게 해주라고 말이다. 그 멍청이는 내 주변 사람이 아니다. 그래. 그럼 음식은 왜 얻어먹었니? 누가 해달랬나? 지가 그냥 먹자고. 그래서 음식은 받아먹고 쓸모없어지면 버리고? 네. 내가 언제 버렸나? 약한 애들 이용하고 괴롭히는 양아치를 내가 욕할 자격이 있어? 이건 다르지. 누가 해달라고 했나? 내로남불이구나. 잘났어. 김미정 거울을 한번 봐. 내가 지금 사람인지. 성준의 집. 그녀가 욕을 하는데 왜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점점 더 그녀가 가여워지는 건 왜일까? 마트 아줌마가 그랬다. 가족들은 전부 해외로 이민을 갔고 혼자 외롭게 사는 여자라고 말이다. 그녀가 화를 내면 낼수록 더 약해 보이는 건 왜일까? 블로그를 켜고 글을 썼다. 사랑과 집착의 차이. 은행나무 침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인 황장군은 공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공주는 황장군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약하고 힘없는 악사를 사랑합니다. 분노한 황장군은 공주가 보는 앞에서 악사의 목을 베어 죽여버립니다. 공주는 죽은 악사의 목을 부여잡고 흐느낍니다. 황장군은 집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나를 싫어한다면 그 또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그녀에게 베푸는 호의가 오히려 상처가 된다면 그만둬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짐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로 김미정 당신을 잊겠습니다. 당신이 싫다니까.